안녕하세요. 정신전문간호사 한나입니다.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이 생각에 얽매여 마음의 여유가 없으신가요? 분명 그 생각 말고 훨씬 더 중요하게 해야 할 것들이 있는데 생각에 빠져 벗어나기가 힘드신가요? 벗어나기 힘든, 하지만 반복적으로 떠오르는 생각은 강박적 사고일 수 있어요. 이전 영상에서 강박적 사고에서 벗어나는 데 도움이 되는 인지행동 치료에 대해서 설명드렸었는데요. 인지행동 치료가 필요한 건 알겠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막막하셨죠? 그래서 간단히 참여해 볼 수 있도록 준비해 보았어요. 인지행동 치료를 하고 싶은데 막막한 사람들을 위해 제작된 셀프 테라피 가이드 영상이에요. 단계별 시리즈로 영상들을 올릴 예정이니 구독, 알람 설정 후 지금 이 시간 저와 함께 단계별로 셀프 테라피 해보세요. 사람은 어떤 상황에 놓이게 되었을 때 그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받게 됩니다. 사실 사람의 기분을 결정하는 것은 놓인 상황 그 자체가 아니라 상황을 해석하는 생각이 감정을 일으키고 감정이 행동의 결과로 나타나게 되죠. 한 가지 예시로 설명을 해보면 과제 제출 기한을 착각했다는 사실을 1시간 전에 알게 되었다고 가정해 볼게요. 망했다. 내가 또 모든 것을 망쳤다.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죠. 그런 생각이 들면 당연히 짜증, 죄책감, 분노, 자괴감과 같은 감정을 느끼게 될 수 있죠. 아마 이외에도 아주 많은 부정적인 감정들을 느끼게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집중력이 흐려져서 과제를 제때 끝내는 것을 포기하고 싶을 수 있어요. 만약 이것을 다르게 우리가 생각하게 된다면 어떨까요? 1시간 전이라도 알게 되어서 다행이다 라는 생각이 떠올랐을 때 다행스러움, 조급함과 같은 감정을 느끼게 될 수 있죠. 그리고 1시간 안에 과제를 모두 완성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행동으로 이어지게 될 수 있고요. 이렇게 같은 상황일지라도 생각을 달리하는 것에 따라서 짜증, 죄책감, 분노, 자괴감의 감정들이 다행스러움, 조급함으로 바뀌게 된 거죠. 감정이 달라졌기 때문에 아마 이날의 기억도 달라졌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긍정적으로 생각해야지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해서는 안 돼 라는 마음을 먹으면 되는 걸까요? 사실 그게 그렇게 쉬웠으면 이 영상을 보러 들어오지도 않았을 거예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좋은 게 좋은 거니까 하고 마음을 먹어도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생각이고 그렇기 때문에 괴로운 거니까요. 오히려 무조건적인 긍정은 불안감과 분노, 짜증의 감정을 더 증폭시키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셀프 테라피로 인지행동 치료를 소개해드린 이유랍니다. 인지행동 치료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고정적인 생각을 좀 더 유연하고 부드러운 대처 방식으로 변화시켜서 부정적인 감정을 다룰 수 있도록 하는 치료법이거든요. 앞으로 저와 반복적으로 경험하는 괴로운 생각을 변화시키는 방법을 찬찬히 습득하고 부정적인 감정을 줄이는 연습을 함께 해볼 거예요. 이 영상을 통해 얻어가고 싶은 목표를 떠올려 보세요. 어떤 어려움에서 벗어나고 싶은지 스스로에게 상기하는 것은 조금씩 달라질 앞으로의 첫걸음이 될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 좀 더 구체적인 테라피 가이드를 준비할게요.
안녕하세요. 정신전문 간호사 한나입니다. 오늘은 지난번 영상에 이은 두 번째 가이드입니다. 첫 번째 가이드 영상을 아직 보고 오지 않으신 분들은 꼭 첫 번째 가이드 영상을 보고 오시는 게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그럼 오늘도 함께 한 걸음 내딛어 볼까요? 구독, 알람 설정 후 지금 이 시간 저와 함께 단계별로 셀프 테라피 해보세요. 앞선 영상을 통해 인지행동 치료에 대해서 이해하셨다면 이번에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법을 함께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생각은 어쩌면 청개구리 같지 않나요? 생각하지 말아야지 하면 할수록 더욱더 선명하게 떠오르는 것이 생각이에요. 지금부터 레몬을 생각하지 마세요. 절대 생각하지 마세요. 절대. 아마 이 영상을 보는 내내 레몬이 떠오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생각을 청개구리 혹은 폭포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이건 사람이라면 누구나 당연하게 겪는 생각의 작용이기 때문에 원하는 대로 생각이 변하지 않는다고 해서 자책하지 않기를 당부드려요. 여러분은 어떤 생각의 청개구리를 갖고 계신가요? 혹은 어떤 폭포 속에서 헤매고 계신가요? 생각의 종류도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생각이고요. 다른 하나는 깊숙이 숨어있는 생각이 있어요. 겉으로 드러나는 생각은 나를 괴롭히기 때문에 아주 잘 보일 거예요. 그럼 숨어있는 생각은 어떤가요? 숨어있는 생각이 뭐지? 싶을 거예요. 실제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평소에 자각하기도 쉽지 않고 이 생각을 찾으려고 해도 지금 당장 예를 써도 찾아내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이것을 인지행동 치료에서는 생각의 뿌리라고 해요. 우리는 앞으로 이 생각의 뿌리를 찾는 연습을 하게 될 거예요. 먼저 생각의 뿌리를 찾기 위해서는 선행 단계가 필요해요. 그 첫 단계가 감정을 알아차리는 거예요. 이유는 인지행동 치료의 이론으로 설명드릴 수 있는데요. 인지행동 치료의 모델은 생각은 감정에 영향을 주고 감정은 행동에 영향을 준다는 이론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이러한 관계를 이해하면 메비우스의 띠처럼 반복되는 무한 루프를 끊는데 도움이 돼요. 사람은 누구나 매 순간 감정을 느끼죠. 이 감정은 긍정적으로 작용해서 에너지가 되어주기도 하는 반면 부정적으로 작용해서 속수무책으로 무력하게 만들기도 해요. 하지만 이 감정의 힘이 너무 세서 평소에 자각하는 것도 익숙하지 않고 감정의 늪에 한번 빠지면 유연하게 생각하거나 행동하기가 어렵죠. 심지어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용하는 감정은 몇 가지로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우울함, 슬픔의 감정을 분노로 표현하기도 하고 죄책감을 혐오감으로 표현하기도 해요. 자, 지금부터는 눈을 살며시 감고 자신이 느꼈을 감정들을 떠올려 볼게요. 감정을 떠올릴 때는 영상의 화면을 보지 않으셔도 돼요. 오늘 아침 눈을 떴을 때 기분이 어땠나요? 상쾌했나요? 활기찼나요? 혹은 우울했나요?
죄책감을 느꼈나요? 짜증이 났나요? 만약 가이드 영상을 밤에 보고 있다면 오늘 하루 중 어떤 감정이 지배적이었는지 떠올려 보세요. 불안, 수치스러움, 당황스러움, 흥분, 유쾌함, 우울, 무서움, 공포, 슬픔, 실망스러움, 상쾌함, 억울함, 초조감, 자랑스러움, 편안함, 분노, 창피함, 속상함, 죄책감, 행복감, 좌절감, 짜증. 그리고 조금 더 거슬러 가서 지난 일주일 동안 느꼈던 감정들을 떠올려 보세요. 앞으로 3분간 최근에 내가 어떤 감정을 느끼며 살아가고 지난 시간들을 보냈는지 자각해 보세요. 감정을 자각하는 게 익숙해질 때까지 매일 반복적으로 적용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될 거예요. 지금부터 3분입니다. 시작! 시작!
저는 이만 다음 가이드 영상에서 또 만나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정신전문 간호사 한나입니다. 오늘은 지난번 영상에 이은 세 번째 가이드입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가이드 영상을 아직 보지 않으신 분들은 꼭 첫 번째, 두 번째 가이드 영상을 보고 오시는 게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그럼 오늘도 함께 한 걸음 내딛어 볼까요? 구독과 알람 설정 후 지금 이 시간 저와 함께 단계별로 셀프 테라피 해보세요. 지난번에 함께 경험하고 있는 감정들을 떠올려 보았는데요. 평소 느끼는 감정을 자각하는 게 익숙해졌다면 오늘은 반복적으로 떠오르는 부정적인 생각의 고리를 찾아가 볼게요. 여러분, 생각은 폭포와 같아요. 그래서 머리로 마구 쏟아지는 폭포를 멈추게 막을 수도 없고 주워 담을 수도 없죠. 막을 수도 없고 주워 담을 수는 없지만 이 폭포에서 수양은 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한 가지 고정적인 생각만을 가지고 괴로움을 겪고 있다면 생각의 방향을 달리해서 유연성을 기르는 거예요. 자, 한 가지 예시를 들어볼게요. 길을 지나가다가 친구를 마주치게 된 상황을 떠올려 볼게요. 친구와 눈이 마주친 것 같은데 인사를 하지 않고 지나가는 거예요. 이때 무슨 생각이 떠오르나요? 이 상황에서 자동적으로 여러 생각들이 떠오를 수 있어요. 나에게 화가 났나? 나를 무시하나? 나도 인사 안 하고 지나가지 뭐. 조금은 기분이 나쁘거나 서운할 수 있어요. 그 친구를 다시 보고 싶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 여기서 조금 달리 생각해 보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눈이 나빠서 나를 보지 못했나? 바쁘거나 급한 일이 있나? 나중에 연락해봐야겠다. 나를 무시했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서운함, 분노감을 느끼게 될 수 있지만 달리 생각하게 되었을 때 별 대수롭지 않게 넘기게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에게도 하루 중에 불쾌한 일이 있었겠죠? 자, 그럼 저와 함께 하루 중 겪었던 불쾌한 일을 떠올려 보고 거기에 따라오는 생각의 고리를 찾아볼게요. 빈 종이와 연필을 꺼내세요. 그리고 불쾌한 일을 정말 힘들겠지만 의도적으로 떠올려 보세요. 자, 그때 가장 먼저 떠오른 생각이 무엇인가요? 생각에는 항상 꼬리가 있거든요. 그 생각의 꼬리를 쭉 써보세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생각의 끝에 무엇이 있는지 확인해 보는 거예요. 이건 이번에 있었던 불쾌한 일에만 적용되지 않아요. 평소에도 매번 나를 힘들게 하거나 불쾌한 상황이 있었다면 그 상황에 떠오르는 생각을 주기적으로 써보는 거예요. 이 과정은 무척 괴로울 거예요. 아마 혼자 하면서 더 괴롭고 외롭다고 느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것을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면 숨어있는 생각을 찾게 될 거예요.
숨어있는 생각이 바로 제가 설명했던 생각의 뿌리를 말하는 거고요. 생각의 뿌리는 앞으로 유연하게 바꿔야 될 숙제인 거죠. 생각의 폭포에 휩쓸리지 마세요. 우리의 팔과 다리로 가고 싶은 방향으로 헤엄쳐 보세요. 저는 이만 다음 가이드 영상에서 또 만나요. 혼자서 견뎌내기 힘들다면 정신전문 간호사 한나를 찾아주세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정신전문 간호사 한나입니다. 오늘은 지난번 영상에 이은 4번째 가이드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가이드 영상을 아직 보지 않으신 분들은 꼭 이전 가이드 영상을 보고 오시는 게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그럼 오늘도 함께 한 걸음 내딛어 볼까요? 구독과 알람 설정 후 이 시간 저와 함께 단계별로 셀프 테라피 해보세요. 지난 영상을 통해 생각의 뿌리의 실루엣을 찾았다면 오늘은 뿌리의 실체를 파헤쳐 보도록 할게요. 오늘 하루 어떤 생각들로 괴로운 시간을 보내셨나요? 강박적인 생각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무던히 애쓰지는 않았나요? 강박적인 생각은 쉽게 설명하면 벗어나기 힘든 생각을 의미하는데요. 우리는 종종 그 생각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많은 에너지와 노력을 소비하게 되기도 해요. 강박적인 생각의 기저에는 주요 감정인 불안이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는 생각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어떤 한 가지에 몰두하려고 애쓰기도 하고 잠을 자며 피하는 방법을 선택하기도 하고요. 또 다른 누군가는 일시적인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강박 행동을 반복하기도 해요. 생각은 불안을 만들고 불안은 또 다시 생각을 만들어요. 완벽해야 한다는 생각, 인정받아야 한다는 생각, 버림받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미워하거나 증오하는 마음을 먹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 이외에도 나의 행동을 결정하는 수많은 생각들이 깊숙한 내면에는 뿌리가 있어요. 이 뿌리는 아주 단단하고 깊고 쉽게 변하지도 않고 다른 상황에 맞닥뜨릴 때도 비슷한 감정을 나타내기도 하고 또 행동하게 만들어요. 아주 깊고 단단한 이 뿌리가 건강하고 긍정적인 영향을 끼쳐서 잎사귀를 필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 중에는 정도가 과해지면 영양분을 주는 게 아니라 썩게 만들기도 한단 말이죠. 그 뿌리가 사람들을 괴롭히는 이유는 종종 오류가 숨어있기 때문이에요. 이 오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두 가지고 있지만 자각하기 어려운 거예요. 강박적 사고에도 몇 가지 오류가 있는데요. 그중 2가지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한 가지는 흑백 논리의 오류예요. 이 오류는 오직 2가지의 범주로 상황을 나누어서 생각해요. 성공과 실패, 싫다와 좋다, 이렇게 양극단으로 나누어서 생각하기 때문에 시험 합격과 불합격을 성공과 실패로 나눌 뿐 그 과정에서 느꼈던 성취감이나 달성의 정도는 중요하지 않다고 여기죠. 사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싫다,
좋다로만 나누기 때문에 좋지도 싫지도 않은 사람으로 구분하는 영역이 거의 없을 수 있어요. 다른 한 가지는 당위 진술의 오류예요. 이 오류는 다른 사람이 시킨 것도 아닌데 스스로에게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야 되는 기준을 너무 엄격하게 혹은 비현실적으로 세워놓고 지키지 못할 경우 죄책감을 느끼거나 실망스러움을 느끼게 되는 건데요. 도덕적인 자기 기준이 너무 강해서 능력 이상을 기대하게 돼요. 이런 오류들은 생각에 사로잡힐 때뿐만 아니라 매 순간 어떤 상황에서도 반복될 수 있어요. 그리고 강박 행동을 유발하는 상황에서도 연관성이 전혀 없을 것 같지만 불안한 감정을 가지게 되는 이유에 이 오류들이 꼭꼭 숨어 있을 수 있어요. 생각을 무조건 비판하기보다는 내가 가지는 생각들에 어떤 오류가 숨어 있을 수 있는지 면밀히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보길 바랄게요. 저는 이만 다음 가이드 영상에서 또 만나요. 혼자서 견뎌내기 힘들다면 정신전문 간호사 한나를 찾아주세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정신전문 간호사 한나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오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오늘 영상이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인지치료의 마지막 가이드입니다. 이전 가이드 영상을 아직 보고 오지 않으신 분들은 꼭 가이드 영상을 보고 오시는 게 도움이 되실 거예요. 4번째 가이드 영상까지 올려두었으니 참고해주세요. 자, 그럼 오늘도 함께 마지막 걸음을 내딛어 볼까요? 구독과 알람 설정 후 지금 이 시간 저와 함께 단계별로 셀프 테라피 해보세요. 생각의 뿌리를 인지하였다면 이번 단계에 참여해도 좋아요. 오늘은 생각의 새로운 길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고정적인 생각에는 몇 가지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요. 그 위험에는 최악의 상황도 있겠지만 최선의 상황도 있죠. 그리고 최악과 최선의 사이에는 단계적으로 세분화시킬 수 있어요. 생각의 새로운 길을 만드는 데 있어서 필요한 최악의 상황에 대한 5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답을 달아보며 들어보세요. 당신이 생각하는 일이 사실이라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당신이 가장 두려워하는 최악의 상황은 무엇인가요? 당신에게 최악의 상황은 어떤 의미인가요?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날 확률은 100%의 몇 %일까요? 당신이 걱정하는 생각이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거나 예방하는 데 효과적일까요? 극단적이고 최악의 상황만 떠올렸다면 반대로 최선의 상황도 떠올려 보세요. 필요한 4가지 질문에 답을 달아보세요. 당신이 가장 원하는 최선의 상황은 무엇인가요? 실제로 최선의 상황이 일어날 확률은 100%의 몇 %일까요? 최선의 상황을 위해 당신이 해야 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최선의 상황을 위해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요? 마지막으로 최선도 최악도 아닌 상황을 떠올려 볼게요. 100% 최악은 아니지만 절반인 50%만 실패하는 상황은 어떤 상황인가요?
그때 어떤 생각이 떠오를 것 같나요? 100% 완벽하지는 않지만 절반인 50%만 만족하는 상황은 어떤 상황인가요? 그때 어떤 생각이 떠오를 것 같나요? 이 질문들은 당신이 부정적인 생각이 떠올라 불안하거나 초조할 때마다 객관적으로 상황을 바라보고 유연한 생각의 길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줄 거예요. 답을 모두 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의식적으로 계속 반복하다 보면 당신이 가지는 생각의 의미와 괴로운 감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자각하게 될 거예요. 처음엔 의식적으로 억지로 끼워 맞추는 느낌이 들 수도 있지만 제가 인지치료를 학습이라고 소개한 바와 같이 꾸준히 이 질문의 방향으로 생각의 움직임을 유도하면 새로운 생각이 정말 당신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가이드 영상은 이것으로 끝났지만 실질적으로 활용해 볼 수 있는 치료법들을 소개하고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해서 연구하고 있어요. 일시적으로 효과를 보는 것보다 중요한 건 결국 자립이잖아요. 단기적인 효과보다 장기적인 효과를 원하신다면 지금까지 올려두었던 5단계를 잊지 않고 진짜 나의 것이 될 수 있도록 각 단계를 일상에서 충분히 반복하고 적용하길 권해드려요. 인지행동 치료의 5단계가 당신에게 잠시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고 또 바래요. 당신의 용기 있는 걸음을 언제까지나 응원할게요. 혼자서 견뎌내기 힘들다면 정신전문 간호사 한나를 찾아주세요. 저는 이만 더욱 풍성한 영상으로 또 만나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세요.